안녕하세요, 모토PD 정훈준 에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쌍용 자동차의 코란도 가솔린 모델을 만나보겠습니다. 쌍용 자동차의 신형 코란도는 지난 2월에 1.6 디젤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최근 8월 중순에 가솔린 모델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코란도 시절에는 딱히 따로 가솔린 모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저희가 예전에 뉴 코란도 시절에는 디젤 가솔린 모델이 같이 있었잖아요. 되게 오랜만에 코란도 가솔린 모델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디젤이나 가솔린 모델 모두 거의 흡사한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겉에 측면에 1.5T 엠블럼이나 그리고 주유구 또는 이 계기판을 보지 않으면 디젤과 가솔린 모델의 차이를 그렇게 한눈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동을 걸었을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오는 엔진 아이들링이 확실히 디젤 모델과는 다른 이런 정숙성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퓨처인지가 되면서 신형 코란도 같은 경우는 디젤 모델도 이전 세대보다 좀 더 좋은 NVH 성능을 보여줬었는데요. 확실히 또 가솔린 모델은 또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코란도 가솔린 모델에 탑재된 엔진은 신형 티볼리 가솔린과 마찬가지로 1.5 터보 가솔린 EXCDI 150T 엔진인데요.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은 170마력, 최대 토크는 28.6을 나타냅니다. 현대자동차의 투싼 1.6 터보 가솔린 모델과 비교해보면 최고 출력은 낮지만 반면에 최대 토크는 1.6 높은 제원상의 수치를 나타내는데요. 최대 토크가 이른 1500rpm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구간에서는 상당히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이 굼뜨거나 무거운 느낌은 나지 않고요. 이런 부분은 도심형 SUV로서 사람들의 많은 호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형 코란도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저공해 3종 자동차 인증을 받았다는 부분이 특징적인 요소인데요.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공항 주차장 그리고 공영 주차장이나 혼잡 통행료 등의 할인 같은 혜택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이제 좀 고속 구간에 도착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주행 느낌은 상당히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입니다. 스티어링 휠의 방향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엑셀 페달의 단력이나 그리고 브레이크 조작감도 약간은 가벼운 느낌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는 티볼리 가솔린 모델과 동일한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덩치가 큰 코란도에서는 좀 더 굼뜬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긴 했었는데요. 실제로 시승했을 때 도심 구간에서야 당연하고 그리고 이런 고속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정속 주행을 하다 다시 급가속을 할 때도 답답하지 않은 그런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형 코란도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전 모델 6단 RC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코란도 디젤이나 그리고 티볼리 가솔린 모델에서 수동 변속기가 있었던 것과 달리 코란도 가솔린 모델에서는 수동 변속기 없이 무조건 RC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엔트리 트림부터 이렇게 위에 패들 시프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은 노멀 모드인데요. 주행 모드는 노멀과 스포츠 그리고 윈터 모드가 있고요. 윈터 모드 같은 경우는 좀 더 꾹 눌러야지 바뀌는 타입이고요. 주행 모드를 바꾸면 일반적으로 스티어링 휠의 이제 반응성이나 이런 엔진의 반응성이 좀 더 예민해지죠. 스티어링 휠 반응성이 좀 더 무거워지고요. 또한 신형 코란도에서 주목받았던 요소들이 딥컨트롤 기능과 그리고 블레이즈 콕핏인데요. 이 블레이즈 콕핏 같은 경우는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그리고 9인치 스크린 그리고 무드램프가 이렇게 포함된 패키지입니다. 이 블레이즈 콕핏 같은 경우는 이전에 디젤 모델을 시승했을 때도 느낀 건데 이렇게 환한 낮보다는 좀 더 어두운 밤에 더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용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2.5 수준이라고 자랑하는 딥컨트롤 패키지도 동일하게 당연히 디젤 모델과 동일하게 가솔린 모델에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은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으로 인텔리전트 크루즈라고 부르네요. 앞차와의 거리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자, 지금은 이제 제한 속도인 90km에 맞춰놓은 상태인데요. 잠시 손을 떼더라도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최근에 이런 ADAS 기능들은 비단 쌍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브랜드에서 좀 동일시하게 이렇게 좀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신뢰성 있게 작동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쌍용 자동차의 이런 디컨트롤 패키지도 일상적인 중에서 어느 정도 운전자의 보조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SUV에서도 가솔린 모델들이 선호가 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디젤 모델보다는 3에서 4km/L 정도는 낮은 연비 수치를 나타냅니다. 연간 주행거리가 길다면은 디젤 모델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가솔린 모델이 추가되면서 디젤 모델과 가솔린 모델 이렇게 선택지를 조금 더 소비자에게 확대시켰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쌍용 자동차의 미디어 드라이브 현장에서 신형 코란도의 가솔린 모델과 잠시 달려봤는데요. 지난 2월 말 출시된 코란도 디젤 모델이 초반 반응과는 다르게 월이 지나갈수록 조금씩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신형 코란도의 가솔린 모델의 추가가 다시 한번 코란도 브랜드를 약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PD 정은준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